모두가 잠든 새벽 2시의 영등포 거리. 이틀 전 믿기 힘든 이야기가 퍼진 이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를 찾아오신 걸까요? 그리고 소문의 진상이 드러나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치고받고 이러가지고. 치고받지는 않는데? 밀고만 못 사는 한 명이 흥분해가지고 막 경찰한테 뭐라고요? 한 명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출발했구나. 119가. 그래서 뭐 막 좀 근데 난장판이더라고요. 저도 번호표만 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리는 이유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이 구입한 건 다름 아닌 포인트랍니다. 많아봤자 뭐 50명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되니까 지금 계단 1층부터 다 줄 서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전날 밤 현장에서 환불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돌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뚝이야? 이 사람 설명 되나요? 저희 많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포인트의 90%를, 현장에서는 48%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환불 진행으로 현장의 불안감만 커져가는 상황. 자꾸 제가 수사관님 안 보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는 봐야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올 텐데 여기 계신 분의 인원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강이라도. 500명 얼마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500명하고 제가 알고는 일단 자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의 가입자는 무려 100만여 명. 환불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절반이라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보려다 한순간에 수백만 원을 잃게 된 사람들.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포인트를 껴안고 불안에 떨고만 있는데요. 올해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미선 씨는 쇼핑몰에서 처음 머지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10만 원짜리가 8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봤는데 리뷰 같은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리뷰에 막 영수증 같은 것도 올리시는데 그래서 혹해가지고 한번 저도 사봤어요. 이용 방법은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를 선결제한 후 휴대폰에 등록하면 됩니다. 아하. 그럼 제로페이보다 할인율이 훨씬 높은데요? 야, 저건 진짜 혹하겠는데요? 음식점부터 마트, 편의점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 참 편리했답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21년도에 이런 게 가능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쉬운 사람은 너네고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은 너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달 11일 갑작스럽게 일부 서비스가 중지되며 가맹점 2만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7년간 장사를 해온 고깃집 사장님도 몰려드는 손님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30만 원이 훌쩍 넘는 선물 세트를 선뜻 사가는 포장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포장하려고 줄을 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30만 원, 40만 원 결제할 때는 저를 몰랐어요. 준비했던 고기가 1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바빴던 그날, 대부분의 손님이 머지 포인트로 결제를 했습니다. 운수 대통, 대박 났다고 생각한 그날, 폭탄을 넘겨받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저분도 결제는 뭘로 할까요? 이건 머지로 가겠죠. 하루에 16만 원. 한 손님은 무려 1,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머지 포인트로 결제했습니다. 선물 세트를 50개를 주문했으니까 그게 1,600, 1,700만 원이 됐었는데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금액이 뭐 일주일에 1,000원 정도 없었으니까. 한 카페의 사장님은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적하던 오픈 시간대에 몰려온 손님들이 몇십만 원씩 포인트 결제를 했지만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행사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다른 생각도 할 틈도 없고 그냥 좀 나중에 돼서 좀 이상하다 그 생각만 한 거죠. 이렇게 많이요? 머그컵과 원두, 고급차 등을 싹 쓸어버리고는 진열된 물건들이 동인하자 예약까지 했습니다. 진열장에 물건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지난 몇 달간의 머지포인트 매출은 평균 10만 원 미만. 하지만 당시 4시간 만에 970만 원어치를 머지포인트로 팔게 된 사장님. 좀 비정상적인 매출에 포인트 환불 불가를 내걸었고 이후 다행히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환불을 받으러 회사로 찾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회사 대표는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언제 떠날지 두려운 상황. 지금 내부에서 직원분도 탈진하고 아마 뭐 난리가 났었어요. 없는 직원들 총알바지처럼 놔둬놓고 그 뭐 권한 있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데 나 지금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성함 말씀하세요. 누구요? 잠깐만요. 안 들려요. 천천히.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네네. 제가 함께 에서 오늘 인터뷰와 함께 창업한 대회 CSO라고 하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찾아오신 분들 예. 대표에서 말씀하시는 거면은 찾아오신 분들 전부 다 인적 사항만 적고 가시면은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예. 대외적으로 모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직원들만 제발 풀어주시기를. 전화 속 남성은 사태 첫날에 회사에 있었던 인물로 머지포인트의 경영 책임자이자 창업자인 권 씨입니다. 용감한 남매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회사를 만들었고 점차 입소문을 타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니콘으로 도약하려던 머지포인트가 추락한 이유,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하.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 보면은 21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적자가 마이너스 200억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이게 마진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셈인가요? 아니, 마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마진을 빼는지 모르겠네요.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있죠. 올해 1월부터 적자 액수는 조금씩 늘어났고 사태가 터지기 4개월 전 이미 200억의 누적 적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 참. 정상적인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포인트를 더 발행해 고객들의 현금을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됨에도 포인트 발행량을 늘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현 대표인 누나 권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작성된 아파트 계약서의 임차인은 권 씨가 아닌 부동산업을 하는 관계사의 법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했다면 횡령인데요. 현 사태 이후 권 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는데 임차료는 모두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펜트하우스는 또 뭐죠? 이 호화로운 최고급 주택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 펜트하우스 때문에 좀 문의 좀 들어보고 예, 뭐를 월세가 대충 월세 보증금이 1억에 보통 1,000에서 1,100 정도 돼요. 화장실 3개고 방이 4개예요. 4개.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냈던 공간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대 대표는 알고 있었을까? 네네. 펜트하우스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사무실 어딘지 모르겠으나 일단 사무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호텔이나 뭐 펜트하우스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아마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아마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작진을 찾아온 내부 제보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오피스라고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있었고 가족이랑 같이 살았고 오피스 임대 비용 중에 전체 사무실 임대 비용보다 개인 사무실 임대 비용이 많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개인이 임대한 게 아니라 머지로 임대를 한 거고요. 머지포인트 대표의 아파트 월세를 계약한 곳은 2019년 법인으로 설립된 머지포인트의 관계사로 부동산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권 씨의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머지 대표의 사택 임대료 등을 이곳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감사록입니다. 대표의 사택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부동산업 관계사와의 거래에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4월 달에 갑자기 보증금이 7억이 올라갔거든요. 아하. 그런데 임차료는 그대로 증가된 게 없어요. 7억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흔적은 없으니까 그게 뭐 다른 집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임차료는 동일한데 보증금만 7억이 나갔다. 본사에서 부동산 관련 계열사에 7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금액은 들어오지 않았고 돈의 흐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권 씨 회사와 깊게 관련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작은 업체로 작년 10월 창업자 권 씨가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습니다. 감사록에서는 사측과 이 회사 간의 매출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은요, 매출액이 29억이 나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7억이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회사가 존집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업을 안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 자금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 내사 시작 일주일 만에 권 씨 회사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표 3명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로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음식점 외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부터 전자금융업체 등록 대상임을 알렸다는데요. 하지만 사측은 정식 등록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 우리는 권 씨 남매의 누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당일 수많은 취재진을 피해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간 권 대표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거네요. 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사태를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인터뷰 좀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사실 무근인가요? 제가 내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산 감사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선물업자 등록 요건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발행이 50% 이상은 안전 자산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200만 원 한도 초과를 한 고객 금액이 총 60억 정도로 깨졌어요. 이 고객 한 명당 200만 원 안쪽으로 요건을 맞춰야 한다 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오너의 가족들이 뭐 한 1억 이상 몇천만 원씩 충전된 금액 계정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삶으로 의심됩니다. 문제 본질은 뭐 전자금융거래 문제 본질이 아니고 경영진들의 횡령 대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대부분. 아. 권 씨 남매 친인척 명의로 약 5억 원의 머지 포인트가 쌓여 있고 관련자만 10여 명인 상황.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방송 1,000만 원씩 매달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회사의 정식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돈을 모은 회사 자금으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 씨 가족이 다닌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시청사사대에서 나온 JD라고 하는데요. 네. 한 달에 이제 좀 헌금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 2천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이게 사실적인 부분인 건지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이 어렵죠. 이거 얼마를 하는지는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죠. 어려운 사람 약간 좀 도와주는 느낌으로 좀 제가 알기로는 머지에서 꽤 많은 학생들을 도와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게 다 알고 보면 고객들의 예치금. 그렇죠. 그 돈이잖아요. 조금씩 환불을 진행했던 사측은 한 쇼핑몰이 머지 포인트를 환불해주자 혼란을 이유로 이마저 중지했습니다. 돈은 몇십만 원이 날아갔는데 바로 직전에 못 사준 1,200원 뭐 이런 음료수가 더 아까운 거예요. 왜 그걸 안 사줬을까?
대처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저런 계산법은 어디서 나오면 저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걸까? 일대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객돈을 좀 횡령을 해서 경영진들이 사용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죠. 결제 수수료가 아무리 못하다고 해도 유통사 기준으로 따져 3.5%가 넘게 나와요. 그럼 424억에 3.5%는 얼마 될까? 당연히 10몇 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맞죠?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여기서 핵심인 거죠. 우리 운영비가 1%도 안 돼요, 거기에. 저희가 쌓아온 그 부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혜택들이 저희 장부상으로 그 마이너스로 쌓여 있는 거지. 그 머지 포인트로 이제 가족분들이 충전을 사용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줬어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그 엉터리 감사록을 저희가 수용을 했어요. 게다가 엉터리 감사록이지만 정상화가 된다고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거를 안 하면 제가 뭐하러 뛰어다닙니까? 고객들도 안심할 만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통화하겠습니다. 시그널이 뭘까요? 머지가 규정을 안 지켰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를 했던 거고 근데 규정을 계속 지켜서 비즈니스를 했어도 어느 순간에 다른 이유, 그 어떤 이유라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똑같은 런이 발생을 하는 거죠.